안녕하세요. 3년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분들 혜림쌤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3년 특례에 대해 대부분의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별 합격 점수라던가 AP 점수 스코어 리포팅이라든지 시험을 학교에서 들었던 AP 과목만 시험 점수를 인정해주는지 여부, 토플 점수가 중요한지, 그리고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업데이트를 했고요. 증빙 서류에서 특히 컨택트 포인트는 어떻게 남기는지, 학교 서류처럼 보이게 만드는 템플릿이 있는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내 리포트 카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학교 프로파일 제출 방법, 원서 접수 시의 꿀팁 같은 것들을 다 방출을 할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으로 끝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별 합격 점수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AP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년 특례에서 연고되는 AP 점수 최소 6개는 5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개수가 많은 친구들은 10개 넘게도 나오는데 연고대 붙은 친구들 중에 AP 과목 6개 5점 이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점까지는 그래도 인정이 되는 듯 하나 3점은 정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SAT는 최소 1500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점수기는 하지만 한국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줄 세우기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1500 중반이면 굉장히 안정권입니다. 서성한의 경우에는 AP 5점 6개 과목이 있으면 좀 안전하고요. 적어도 4개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지원을 한다면 SAT 점수 최소 1400 중반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양대는 1400점대 정도면 됩니다. 한양대에서 의외로 SAT 없이 내신과 교내 활동만으로 합격한 사례도 있지만 이거는 아웃라이어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대, 이대 같은 경우는 IB나 AP 점수 없이 합격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IB나 AP 점수 없이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AT는 그래도 1400점 정도 넘는 경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외 한국 학교 학생들은 토플, SAT, AP를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정말 아웃라이어로 내신과 생기부만 가지고 연세대 특례로 붙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AP 점수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IB 점수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AP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AP 점수에 2점이나 3점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코어 리포트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수정해서 점수를 화이트로 가리거나 하는 건 절대 불가하고요. 어차피 성적 증명을 위해서 칼리지보드 아이디나 비밀번호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임의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점수를 캔슬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점수를 캔슬해도 캔슬했다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2점, 3점이 찍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확실하게 1점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캔슬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서류 조작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대학별로 학교에서 들었던 AP 과목의 시험 점수만 인정해주는지 여부인데요. 아니에요. 모든 학교 다 AP 시험을 받고 5점 받고 4점 받았으면 다 인정이 됩니다. AP 코스가 없는 학교에서 AP를 혼자 공부해서 챌린지를 해서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불이익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그치만 IB 학교에서 IB 프로그램 안 하고 AP를 했다면 점수가 좋아도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도 기급자는 예외로 말씀드리고요. IB 학교인데 학교에서 IB 코스 수업을 다른 언어로 해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한다. 그럼 대신 AP 공부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IB를 하는 걸 그래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AP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교교에 있는 코스를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엔 차라리 AP 학교로 전학을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토플 점수 말씀드릴게요. 토플 점수가 중요한가? SAT보다는 중요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치만 꼭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연고대 합격한 친구들은 110점 정도면 안정이다. 114점 이상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토플만 있다. 그리고 SAT 점수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특례에서 합격 확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증빙 서류입니다. 증빙 서류는 정말 학생들이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써서 서명란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카운sel러 선생님께 서명을 부탁하는 거고요. 가져가기 전에 이메일로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한국 대학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만약에 동아리 활동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하면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봉사면은 봉사가 담당 선생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좋고요. 둘 다 안 계시면 카운sel러 선생님께 부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받아도 괜찮아요. 선생님 코멘트를 여러분들이 부탁해서 선생님께서 써서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직접 써서 선생님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인을 받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단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활동 내용을 쓸 때 내가 작성했다
학생이 작성했다는 게 티나지 않도록 꼭 해야 돼요. 마치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꼭 써주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멘트에다가 메일로 선생님께 이런 부분을 리더십을 성실함을 강조해주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으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라고 예시를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빙서류 관련해서 추가 정보는 학교별로 증빙서류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버전으로 만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강대는 특례에서 리스트를 제출하는 걸 허용을 하고요. 또 리스트 형식 하나랑 한 페이지당 한 활동이 들어간 서류 둘 다 준비해서 학교별로 맞는 서류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대는 절대 증빙서류를 학생이 작성하면 안 된다고 입학 요강에 강조되어 있어서 디테일을 빼고 거의 리스트식으로만 봉사 서류를 새로 만들 정도로 빡셌습니다. 또 연대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 리스트도 가능하고요. 한 장의 서류에 하나의 활동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두 개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리스트를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 예시도 제가 남겨놨고요. 컨택트 포인트도 남겨야 해요. 카운슬러 선생님이나 담임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서류에 Please feel free to contact 누구누구 for any information or question about this student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템플릿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템플릿이 따로 디자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마다 이런 공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폼이 있다면은 그 템플릿을 받을 수 있느냐고 요청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템플릿이 없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나온 다른 공문서랑 비슷하게 서류를 만들어도 되느냐고 허락을 받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랑 계속 체크하면서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학 전에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학 때는 선생님들이 이메일에 답변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졸업 전에 다 만들어 주세요. 중국 국제학교나 한국대학 입시를 하는 학생이 많은 해외 학교의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포맷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그냥 그 포맷을 사용을 하는데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폼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서류를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온 다른 학생들은 같은 서류 포맷인데 혼자만 다르면 오히려 증빙자료의 신빙성에 역효과가 있잖아요. 한국인이 많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포맷을 꼭 잘 쓰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을 경우에는 학교와 상의해서 만들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증빙 서류에 어떻게 나타나면 좋냐면 동아리 회장,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역할을 적어 놓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크리터리였다, 로지스틱스를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최대한 먼저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 관련이 없는 동아리였다라고 한다면 활동 내용이라도 최대한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학과를 지원하는데 동아리가 사이언스 클럽이다 하는 경우에는 동아리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과학의 날 포스터를 제작했다, 사이언스 뉴스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런 형식으로 증빙서류 활동란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올로지를 지원하는데 동아리가 토론 동아리예요. 그러면 토론 동아리에서 바이올로지 관련 이슈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팬데믹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거기서 바이오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강조해서 증빙서류 적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2023년 작년부터 활동 증빙의 클럽을 개설했다, 클럽 창설 회장이다, 자신이 만든 클럽이라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한국에 있는 자율 동아리로 분류돼서 해외고 수시를 넣을 때나 특례를 넣을 때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시도 함께 넣는다면 파운더다라는 내용은 최대한 지양하고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결국 파운더다, 클럽 개설했다 사용 가능하지만 수시에서는 무효화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교내 리포트 카드 제출하기, 여러분 트랜스크립트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코멘트가 들어간 리포트 카드를 학기별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트랜스크립트랑 이 리포트 카드를 같이 제출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연고대는 매년 바뀌기도 하니까 가장 확실한 건 본인이 올해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끔 IB 학교는 과목마다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주셔서 진짜 긴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모두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제출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읽어보는지는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면 사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것이 좋잖아요. 대신 리포트 카드 이렇게 긴 것도 제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미리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 그레이딩 시스템 중간에 바뀌거나 성적 정적으로 인해서 리포트 카드랑 트랜스크립트 성적이 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리포트 카드를 제출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서류가 맞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굳이 이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프로파일 제출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나온 프로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세요. 수정은 절대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른 자료, 코र्스 카탈로그 이런 것도 나를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사용을 하세요. 대신 코र्스 카탈로그 넣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고
정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프로파일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저의 학교 홈페이지를 엑스포트 한다든지 캡처해서 제출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연대 같은 경우는 제출 파일 목록에 스쿨 프로파일이 없길래 제가 입학처에 어떻게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면 되냐라고 물었더니 기타 파일 7번 항목으로 만들어서 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2023년이고요. 이것도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입학처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 시 꿀팁입니다. 3년 특례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왔으니까 맥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에러가 정말 잘 납니다. 진학사, 진학 어플라이에서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원서 접수가 맥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다른 윈도우 노트북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제 PC방을 가야 되거나 합니다. 그리고 또 스캔을 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빌리거나 해서 윈도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 스캐너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없으면은 PC방에서 스캔이 가능하긴 한데 부담스럽잖아요. 샀다가 중고로 파는 경우도 봤고요. 아니면 알파문고 이런 데 가시면은 스캔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곳을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3년 특례 학생들이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나 점수, 증빙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할 점도 굉장히 많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할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원서 접수 때 서류가 다 준비가 돼놓은 상태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귀국하기 전에 다 만들어놔야지 만약에 수정사항이 바뀌면 학교에 연락해서 페덱스로 다시 받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귀찮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 완성하고 아포스티유도 받고 영상 확인도 받아서 오시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바쁘지 않은 시즌에는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류 준비 잘 하시고 원하는 대학 합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림쌤이었습니다.